자, 페이지 64쪽 보겠습니다. 다이오드. 자,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 단원 더 나가니까 끝까지 잘 보시고요. 숙제도 내가 풀어준 단원 짝수로 해오는 거니까 까먹지 마시고. 자, 1번 볼게요. 그림 가는 규소로 이루어진 순수한 반도체 에너지 이 구조를 나타내는 거고, 나는 규소의 불순물을 도피한 불순물 반도체를 나타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시면 가는 전도대에 있는 전자들하고 양공이 몇 개 없죠? 그런데 나처럼 불순물을 첨가했더니 전도대의 전자, 양공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전도대에는 전자 숫자가 많아졌죠. 그래서 전기의 전도성이 커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얘는 무슨 반도체라는 것도 알아야겠지. 전하 나르게가 뭐야? 자유전자니까 마이너스가 전기 전도성을 크게 줬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네거티브, 곧 N형 반도체, 곧 몇 쪽을 섞은 거다? 15족 원소를 섞은 거라고요. 가자. 기억 가에서 원자과 띠의 양분과 전도띠의 전자수 봐봐 4개 4개로 같잖아. 나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의 원소로 높이겠으면 양공의 숫자가 많아져야겠지. 근데 얘는 자유전자 숫자가 많아졌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 5개인 15족을 섞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요. 디귿 전하 나르게 밀도는 당연히 나가 가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답이 그래서 4번. 페이지 65쪽 3번 가보겠습니다. 그림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하는 순간 접합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각각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주요 정화 나르게를 나타낸다. 그럼 A는 당연히 양공이겠죠. B는 전자겠죠. 그런데 여러분 접합한 순간 접합면에서는 전자가 양공을 채워주겠죠. 그래서 그 접합면 부분에서는 전자와 양공이 채워져서 얘네들이 하나의 전기 흐름을 막아주는 전위 장벽의 역할을 했죠. 내용이 어려운데 이걸 공피층, 결핍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말이 너무 어려워. 그냥 접촉면에서만 전자가 양공을 채워줬다. 끝. 지속적인 흐름, 전자 이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 말면 돼요. 가자. 기억. A는 전도대에 있다. 얘 양공이잖아요. 양공은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대로 넘어가면서 생긴 구멍이니까. 에너지 D는 원자과 띠에 있다가 해 만든 거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A와 B가 결합하여 접합면 근처에 공투입증이 생긴다. 여기가 전자하고 양공이 다 없어진단 말이야. 접합면 부근은. 그러면 전기 이동이 거의 있다 없다? 없다. 이 부분을 공피층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려니 하세요. 디귿 접합면 근처에 전위 장벽이 생겨 전자와 양공이 확산을 방해한다. 맞아. 그래서 그냥 단순히 붙여놓기만 했다고 전기가 통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답이 그래서 4번. 5번 가볼게요. 그림 가는 PN 접합 다이오드를 직류 전원장치 연결해서 나타내가지고 나는 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3개를 전압에 따라 나타낸다.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이 뭐예요?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이 전압이에요. 세로축이 전류네요.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기울기가 뭘까요? 기울기는 항상 뭐분의 뭐? X 변화분의 Y 변화니까 V분의 I야. V분의 I가 뭐냐 니들? T 10이 가는 거야? 오음의 법칙이 뭐야? 이 V는 I야. R 수학 안 배우냐? 아니 이것들아 뭐 날파리 잡고 난리 아우 씨. V분의 I는 뭐냐고? R분의 끝까지 알아야 되네 저. 그래서 기울기가 저항의 역수죠. 근데 기울기가 일정해? 아니야. 기울기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저항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다 얘기할 수는 없네요. 가자. 기어 가의 다이오드에는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려있다. 야, 순방향. 다이오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순방향 바이어스라는 말. 순방향 바이어스는 그냥 전압이라 얘기하면 된다 그러잖아, 그지? 순방향은 뭐? 플러스 그게 B형이 연결될 때, 마이너스 그게 N형이 연결될 때. 포지티브가 플러스 이렇게 연결되면 순방향이라고. 거꾸로 연결되면 역방향. 기억은 맞네요. 니은 다이오드의 저항은 전압의 관계없이 일정하다? 아니에요. 기울기가 바뀌었으니까 저항값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틀렸고요. 디귿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할수록 저편면에 공핍증이 제거진다. 공핍증은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거였잖아. 아니겠죠. 전압이 증가하면 그만큼 전류가 잘 흐르니까 공핍증이 바꿔진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네요. 1번. 7번 보겠습니다. 다이오드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라고? 정류 작용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 정류, 전파 정류 회로가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화살표 모양인데 앞에 뭔가 막혀있는 듯한 느낌. 이게 다이오드의 전기 기호예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다이오드를 이렇게 4개를 연결했네요. 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놓고 여기 이렇게 교류 전원 장치, 이렇게 생긴 게 교류라고 그랬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샥. 아유, 저 죽일로. 자,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이쪽 방향 흐를 때, A만큼 전류가 흐를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한번 볼게요. 가자. 가요, 와요. 일로는 가요, 못 가요? 못 간다 그랬죠? 일로 가요. 일로 못 가죠? 일로 가네요. A의 전류가 흐를 때 저항에서는 아랫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가니까. 자, 연전 B를 볼게요. 반대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이 어느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지 한번 보자고요. 와요, 가요, 못 가죠? 일로 왔죠? 일로 못 가죠? 일로 가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저항에는 이 교류 전원 장치에서 요쪽 전류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줬는데도 저항에서는 어떻게 아래쪽에 전류만 흐르고 있죠?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바꿔줬다고. 그리고 다이오드 4개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정류회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정류회로. 자, 가볼게요. 기어 PN 접합 다이오드는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한다. 맞죠? 위에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D2에 전류 흐르죠? 그럼 순방향이다. 맞네. 시간이 2분의 3t일 때 정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아니야. A에 흐르든 B에 흐르든 곧 전류 방향이 바뀌어도 저항에는 동일한 방향의 전류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죠. 답이 그래서 3번. 9번 가보겠습니다. 9번. 다음은 발광 다이오드 LED에서 빛이 방출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LED가 뭐라 그랬죠?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LED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곧 빛이 발생하는 다이오드다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다이오드가 똑같아요. LED는. 그런데 발광 다이오드 똑같은데 이 원래 여러분들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를 때는 N형 반도체에 있던 자유전자가 P형 반도체에는 뭐 양공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자유전자는 뭔띠? 전도띠. 양공은 뭔띠? 원자가띠. 전도띠가 에너지가 많고 원자가띠가 에너지가 적으니까 전자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그 줄어든 에너지가 뭐의 형태로? 빛의 형태로 빠져나온다고. 근데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그 빛이 적외선이야. 안 보여도 돼.
그런데 불순물을 조절해서 버리면 빠져나오는 빛의 에너지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요 세 개를 섞어가지고 빛의 삼원색이 된 거니까 백색광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흔하게 쓰는 다이오드, LED가 되는 거라고. 근데 이해됐죠? 가자. 발광 다이오드에 순방향 다이오드가 걸리면, 바이러스가 걸리면 N형 반도체 누가? 자유전자가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이때 전도띠의 전자가 원자까지의 양분과 재결합하면 일른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될 방식이다. 똑같은 얘기잖아. N형 반도체에 있던 자유전자가 P형 반도체 양극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전도띠에서 원자까지로 넘어가니까 에너지가 줄어들죠. 그 줄어든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뻗어나온다. 눈에 보이는 빛인 가시광선으로. 가자. 기억에 들어갈 말은 양공 아니야. 자유존재. 네 지금 빛이 방출되고 있으니까 순방향 바이러스가 걸린 거라고. 그러면 P형의 플러스, 곧 A가 플러스거든. B가 마이너스이라고. 니는 맞네. 디귿 전도띠와 원자까지의 띠 간격이 크다.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야. 에너지가 많으면 파장이 짧은 거죠. 그럼 디귿은 맞겠네요. 답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이오드 설명 끝났고요. 한 다음 더 나갔다 그랬죠? 자기장, 전류의 자기장은 페이지 96쪽으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96쪽 1번. 1번은 전기력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전기력 아니구나, 자기력이 있구나. 자, 봅시다. 자, 일단 B는 KR분의 I,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의 반비례하고 전류 세기에 비례한다. 방향은 어떻게 사는다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요 주변에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그랬지. 오른손 가지고. 그러면 자기장이 요 주위에 요래 방향 찾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저걸 가지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A, B, C가 있답니다. 그런데 A에만 전류 방향을 줬네요. 요 기호가 뭐죠? 이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쪽으로 지금 A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B고요. B는 몰라요. 방향 안 줬어요. C도 몰라요. 안 줬어요. 그래놓고 점을 두 개를 줬네요. 여기가 P점이고요. 여기가 Q점이라고 줬네요. 그래놓고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P에서 B와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이래요. P점에서 A 빼고 여기서 B와 C에 의한 자기장 A는 신경 쓰지 말고 그게 뭐라고? 플러스 Y 방향이라 나왔고요. 여기서는 B, A, C, A와 C에 의한 자기장이 얼마라고? 0이었대요. 자기장의 세기가. 자, 그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자. 일단 이거 가지고 집어야겠네요. 여기서 Q점에서 A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예요? 혜연아 어디야? 오른손 꽂아가지고 엄정무상 집어넣어 이시야. 그럼 여기, 그러니까 여기 아니 이렇게 원이 있으면 이 점이면 이 라인 잡았으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접선방이 이렇게 그라고. 어디냐고 이 미친놈아. 아, 네. 그래, 이게 뭐라고? A가 만드는 자기장이라고. 그런데 A와 C가 만든 자기장이 합이 얼마? 0이잖아. 그럼 C가 만든 자기장은 당연히 B가 돼야겠지. 그럼 C는 전류가 들어가 나와? 나와요. 나와야겠지. 그래서 오. 죽일까? 그래서 C에는 나오는 방향의 전류가 흘러요. 그럼 다시 이제 P점을 가야 돼. C 아니다. C점은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B와 C가 만드는 게 합한 게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C가 만든 건 저 위치에서 어때요? 된다요.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B와 C가 만든 거 저거니까 B가 만든 자기장이 C가 만든 자기장보다 더 크고 방향은 반대에 맞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B에는 전류가 나와야 들어가요? 들어가야겠네. 맞아? 그래서 B에는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가 흐르고요. C에는 나오는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고요. 자, 보기 기억을 가볼까요? 한번 보세요. A가 Q점까지 거리가 C와 Q점까지 거리보다 더 멀죠. 그런데 A하고 C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아요. 거리가 먼데도 자기장이 똑같다는 얘기는 A에 흐르는 전류가 C에 흐르는 전류보다 어떻다?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억이 맞아요. 님, B와 C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틀렸고요. 디귿 A와 B 사이에 자기장이 0인 지점이 존재한다. 자, A, B 사이에 A는 A가 만든 자기장은 이렇게 이미지 좀 잡으면 아래로 내려가겠죠? B가 만든 자기장 위로 올라가겠죠? C가 만든 자기장은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럼 A의 간격, B의 간격 조절하다 보면은 방향이 아래쪽인 것도 있고 위쪽이 있으니까 간격을 조절해 주다 보면 0인 것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네요. 답이 그래서 4번. 3번 가봅시다. 그림과 같이 실험 장치를 구성한다. 스위치를 닫고 나침반의 방향을 관찰한다. 다 가의 상태에서 전류 세기는 2배, 방향은 반대로 바꾸고 나를 반복한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 그림을 보시면 요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도선 밑에 나침반이 있었잖아요. 얘 바늘이 이렇게 잡으니까 손 밑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 이렇게 해서 저쪽 왼쪽을 향할 것 같잖아. 근데 얘가 나침반의 엔딩이 딱 이렇게 가리켜야 되는데 이만큼 가 안 가? 안 갔지. 벌 같잖아. 왜 이래? 약해서 아니면 짧아서 길이 너 약했냐? 약 먹었냐? 약해서. 약 먹은 것 같아? 약을 먹어야 되는 건가? 증상이 모르겠다. 자, 왜 이러냐면 내가 이게 아니 왜 안 나와 이씨. 잠깐 나 좀 봐야겠다. 내가 나의 우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너의 목을 졸라야겠다. 와씨. 자, 요게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었으면 얘가 나침반의 애극이 적어 전류만 의한 자기장만 있으면 저렇게 가는 게 맞죠. 세기가 세든 말든. 그런데 지구 자기장이 있는 거예요. 그 지구 자기장하고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 합쳐져서 요만한 삐딱한 방향이 된 거야. 요 정도 왔다가 치자고 대충. 그게 나침반의 엔딩이 가리키는 방향이잖아. 근데 뭔가 좀 이상해. 다에서는 전류를 몇 배 했대요? 네? 전류를 몇 배 했대요? 2배 2배로 만들어 버렸대요. 그럼 이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 2배 세지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반대쪽으로 갈 건데 얘가 거의 형태가 요 각도가 수직임성 각도 거의 비슷하게 돌아갔단 말이야.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완벽하게 도성하고 날아가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요게 지금 지구 자기장이 어떻게 됐다고? 전류 자기장이 여기서 만든 것보다 어떻게 된다고? 2배 커졌단 말이야.
그러면 지구자기장이 이 수직 도선보다 살짝 왼쪽으로 기울어졌을까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어질까 어떻게 해야 말이 되는 거야? 얘가 세졌는데 수직에서 도선에서부터 비슷한 각도로 꺾어졌단 말이야. 얘가 훨씬 더 센데 그럼 지구자기장이 이 도선하고 나란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기울어질 건데 지구자기장 방향이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작은 놈이 비슷한 각으로 기울어지려면 살짝 얘가 도와줘야 될 거야, 지구자기장이. 그래서 지구자기장이 살짝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 샤샤샤샤, 아유 이씨, 샤샤샤샤, 샤샤샤. 요 방향으로 지구장. 요게 나침반의 애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었단 말이야. 말이 되게 그리면. 그럼 얘도 대충 말이 되게 그리면 요렇게. 요거랑 나 비슷하게 그리면 어떻게? 요렇게 돼서 샥샥샥샥.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럼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자기장의 도선과 나란한 게 아니라 살짝 오른쪽 방향,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래야 말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기억에 틀렸고요. 니은 나침반 자침 회전각은 당연히 얘는 여기 있던 게 이만큼 돌아간 거고요. 얘는 여기 있던 게 이만큼 돌아간 거라고, 그렇지? 당연히 전류가 두 배 센 쪽에서 당연히 많이 돌아갔겠죠. 그래서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가 맞고요. 그만해. 걔가 욕을 하니까 욕을 하는데 얼굴로 욕하고 있잖아. 응? 입으로 욕하고 주먹질 하라는 얘기야. 지금 나침반이 있는 곳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당연히 반대가 됐죠. 답이 그래서 2번. 야 5번은 뺄게요. 5번. 너 데리고 공간시간 얘기하고 너 데리고 피타려면 내가 뒤질 것 같아서 그래. 괜찮아요. 7번 가보겠습니다. 미쳤나 보고. 시간이 떨어요. 그만하라고 너. 그걸 6번도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안 푼다 그랬지. 이 숙제를 내가 하지 말라 그랬어. 7번. 7번은 자기력에 대한 문제네요. 자기력이 뭐였더라? 자기장 내에서 뭐가 흘러?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자기장이 있는 구역에서 도선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도선은 뭘 받는다? 힘을 받는다. 근데 이게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그만 놀아 우리. 아주 그냥 내내 놀아. 안축하면서 걸리지는 말든지. 너도 잘 듣고 듣는 인간이 몇 명이 없어. 아우 진짜 힘들어 죽겠네. 이건 뇌도 없는데 양심도 없냐? 와 진짜. 너 잘 살겄다. 와씨. 자기 예능도 강해. 잘 두고 있대. 와씨. 자기장! 주변에 자석이 있어서 그 자석이 자기장을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자석이 주변에 자기장 만드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 배웠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주변에 또 뭐 만들지? 자기장 만들지. 이게 또 다른 자석이 된다고 생각하자고. 자석 옆에 자석을 놨다고. 힘 받는 게 이상해? 안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힘의 방향 찾는 법 알려드렸죠? 오른손은 이거. 오른손 새끼야. 미쳤나. 모양 보고 얘기해. 이거. 넌 히틀러 아니야. 손피랑 엄지. 이게 뭐야. 그 유럽 가서 그 짓 해봐. 새끼야. 쫓겨나. 자. 이거. 수직이에요. 요거 힘, 요거 자기장, 요게 전류. 그래서
B I. 왼손은 누구? F B I. 왼손이 넌 하나만 해라 넌. 아니 똑같은 건가? 오른손 들어봐. 아까는 왼손 들었잖아 너. 쌤이 넌 거울이냐? 뭐라고 해서 어? 이거를. 자, 요거랑 요거는 대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쓰세요. F, B, I. 이렇게 대응되는 거라고. 저 새끼 진짜 죽여버릴까? 와, 미쳐버리겠네. 여기 N극이고요, 여기 S극이고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도선이 있어요. 저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 잡아보세요. 내 눈에 보이게 잡아봐. 네. 했나요? 아니지, 윤나구나. 네. 아, 자꾸 여기서 이렇게 그려졌으면 전류가 위로 올라가는 거지. 너는 이 그림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지 말고 내가 원래 생긴 그대로 잡아주는 게 좋겠지. 오케이. 너 왜 안 잡냐? 오른손 할 거야, 왼손 할 거야? 아, 내가 이 직업이 되는데 빨리 얘기해. 오른손, 왼손, 펴. 이거라고. 자, 이게 F고 이게 B고 자기장이 이게 I거든. 자기장 방향부터 잡자.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을 향하지. 또는 방향 가리키라고 얘. N에서 S가 자기장 방향이라고. 아유 진짜. 보내. B. 보내라고 방향 가리키라고 이 새끼야. 절로 올라가죠? 엄지 올라갔죠? 그럼 이게 힘의 방향이에요. 어디 방향이에요? 말로 하세요. 이게 힘의 방향이라고. 이건 자기장 방향이고 힘 어디냐고. 네 손바닥 어딜 가리키냐고. 여기 가리키잖아. 네 손바닥이 여기 칠판 쪽 가리키고 있지 않아? 손바닥에 칠판 반대쪽 가리키고 있어? 그럼 힘의 방향 어떤 방향이라고?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오케이. 너 잡아 방 좀. 이렇게요. 맞죠? 네. 너 잡아 태야. 오른손에서 엄마 해라. 오른손 왼손 뭐 할 거야? 오른손. 자기장 방향 붙이고 자기장 방향 잡아. F B I. 야 집중해 놓지 미친놈아. B 방향 가리켜. 어디야? 전류 방향 그거 맞아? 전류 방향 그거 맞냐? 엄지손가락이 전류잖아. 집중해 저구리. 그럼 손바닥 여기. 손톱이구야 진짜 씨. 손바닥이 칠판 쪽 가리키는 거 맞아? 네. 그래서 힘의 방향이 그쪽이라고. 오른손을 어떻게 이제 오른손 왼손 잡아. 저 힘의 방향 찾을 거라고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여태껏 다 했는데 또 뭐 하고 있다가. 오른손 해요? 그럼 자기장 방향이 어딜 가리키고 있어? 저기 가리키고 있는 거 맞죠? 전류 방향이 이쪽 가리키는 거 맞죠? 손바닥 여기 있는 거 맞죠? 미쳐버려. 그래서 힘의 저쪽 중지에 세우지 마라. 아니 얘가 애야 집에서 해. 엄마 앞에서. 자, 그래서 힘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 힘은 짜증나. 이렇게 돼요. 자기장 색이, 전류 색이
비례하고 자기장 내에 놓여있는 도선의 길이에 비례한다. 같은 거 그만 쳐 만지라고 이 미친 것들이 진짜. 그만해. 지워. 하지마. 같이 놀잖아. 그러니까 안다고. 너 혼자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만해. 죽인다. 네, 뭐예요? 자기장 내 놓여있는 도선의 길이. 뭐라고? 자기장 내에 놓인 도선의 길. 그 도선의 한 점 한 점이 다 힘받는 거기 때문에 자기장 내에 놓이는 도선의 길이가 클수록 큰 힘을 받아요. 자, 그 그림을 보시면 우와, 극한 직업이야. 지금 전류 방향이 어느 쪽일까요? 근데 이건 상관이 없겠구나. 지금 문제 읽어보면 처음에 그냥 자석을 매달았더니 눈금이 얼마였대요? 2뉴턴이었죠? 그런데 전류를 흘려줬더니 눈금이 얼마가 됐대? 2.2가 됐지. 그러면 얘는 힘을 위쪽으로 받은 거야? 아래쪽으로 받은 거야? 자기력을 아래쪽으로 받으니까 눈금이 커진 거잖아, 그지? 그러면 오른손 갖고 잡아보시면 N에서 S로 가니까 이 네 손가락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힘이 아래쪽으로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흘러? A에서 B로 흐르는 거야? B에서 A로 흐르는 거야? A에서 B로 흐른다는 거 손가락 가지고 확인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전류 방향이 뭐야? 그럼 안 했네? 자, 가자. 그럼 일단 자기력이 얼마예요? 원래 눈금이 2뉴턴이었는데 전류가 흐르니까 0.2만큼이 증가가 됐죠. 그럼 자기력이 지금 얼마라고? 0.2뉴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전류색이 지금 얼마라고 줬어요? 0.1A라고 줬죠. AB 부분의 길이가 2cm라고 줬어요. 그럼 L이 2cm, cm는 뭐로 바꾼다? 미터. 0.02m. 그런데 도선이 하나만 있어? 100번 모르기 100번 간격되잖아. 그럼 하나 있을 때보다 몇 배 더 큰 힘 받을 거야? 하나가 더 큰 힘 받으니까 100배 받겠죠? 가문수를 어떻게 된다고? 곱해줘야 될 거라고. 그럼 F는 BIL 곱하기 N을 넣어야 될 거야. 맞아? 100개 있으니까 100개가 다 힘 받는 거잖아. 가자. 0.2 B를 구하려니까 0.1 0.02 곱하기 100. 그럼 B가 얼마가 나와요? 1. 그래서 자기장 값이 1 테슬라가 나와요. 자기장 나니까 테슬라야. 시끄러워. 그만해. 지겨워. 몇 번째 얘기하니까 아직도 저런 반응 보이지?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용철 전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자기력을 위쪽으로 0.2만큼 받겠죠? 그럼 용철 전의 눈금은 1.8이 나오겠죠? 틀렸네요. 디귿 코일을 찌그러뜨려 AB 길이가 1cm가 되게 하면 길이가 짧아졌죠? 얼마만큼? 반만큼. 힘의 크기 얼마 될 거야? 반으로 줄겠죠? 그럼 자기력이 0.2였던 게 0.1이 될 테니까 2.1을 가리킨다는 말이 맞겠네요. 답이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15분쯤 남았는데 숙제합시다.